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파나소닉, 테슬라 4680 배터리 셀에 대규모 투자 준비. 파나소닉이 테슬라가 자체 개발 중인 4680 배터리 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소닉의 신임 CEO 코스미 유키는 배터리의 미래에 대해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서 테슬라의 4680 셀에 과감한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파나소닉은 미국 제조업체가 전기차에 사용하는 주요 공급업체 중 하나로 2020년에 테슬라는 자동차 자율성 향상을 포함해 기업 이익의 이점을 가져다 줄 4680 셀을 발표했다. 4680 셀은 테슬라와 일부 파트너가 직접 생산할 셀이다. 파나소닉은 몇 달 전 배터리 관련 몇 가지 기술적 중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4680 셀은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렵다. 일부 분석가들은 대량 생산을 의심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자신도 대규모 생산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러나 파나소닉은 배터리 생산에 대한 경험을 활용하여 특히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테슬라가 요구하는 모든 성능과 신뢰성 사항을 충족하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4680 셀은 안쪽에 열을 방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과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항상 큰 크기로 인해 단락을 일으킬 수 있는 불순물의 오염에 더 취약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파나소닉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이유로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기로 결정하는 것 외에도 여전히 파나소닉과 파트너 맺기를 원한다. 오늘날 전기차 배터리 1865 셀과 2170 셀은 팩에 4000에서 8000개를 사용한다. 4680 셀을 사용하면 약 500개만 사용해 배터리 생산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파나소닉은 이런 기술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680 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배터리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 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테슬라 외의 전기차 제조사에 공급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파나소닉은 큰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테슬라가 여전히 기술적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투자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검토되는 투자의 범위는 연간 여러 기가와트시를 생산하는 새로운 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수십억 달러가 투자될 수 있다. 파나소닉이 테슬라 4680 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테슬라와의 관계가 한동안 긴장 상태였지만 파나소닉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과 CATL도 테슬라 4680 셀 생산을 위한 검토 작업 중에 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비하는 애플. 픽업 서비스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증설. 애플이 미국 내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세를 틈타 판매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애플은 우선 소비자들이 팬데믹을 겪으며 모든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에 익숙해진 점을 고려해 온라인 픽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애플의 오프라인 매장인 애플 스토어를 거점으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매장을 방문해 수령하는 픽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기존 픽업 서비스를 보완해 고객이 더 효율적으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매장 내 동선을 재배치하거나 추후 전화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왔다. 데어드레이 오브라이언 애플 판매 담당 수석 부사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최대한 빠르게 상품을 수령하는 동시에 필요한 모든 대화를 마칠 수 있는 것이라며 온라인 픽업 서비스 이용이 전 세계 500개 이상의 애플 스토어에서 보다 일상적인 광경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애플은 또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업을 증설하고 기존에 진행해오던 컴퓨터, 코딩 교육 등 이외에도 소외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애플 제품을 이용한 음악과 영화, 사진 관련 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캐롤리나 밀라네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수석 분석가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분야를 확장해 고객의 구매 유도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도 있다며 제품에 익숙해질수록 관여도가 높아지고 더 충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중국 베이징에서부터 시작해 시행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애플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 브로드웨이 극장가에 플래그십 매장을 새롭게 개장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는 매출 상승 가도를 달려왔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상품 구매 비율이 늘면서 유료 제품 보험 서비스인 애플케어 등록률이 감소하고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아이폰 12 출시가 기존보다 미뤄지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오브라이언 부사장은 지금이야말로 모든 방면에서 새롭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전의 오프라인 매장 상황과 매우 달라진 현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애플은 전 세계 오프라인 매장에서 각국 정부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다면 이벤트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재개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획기적인 윈도우 11, 달라진 기능들. 마이크로소프트가 PC용 새 운영체제 윈도우 11을 공식 발표했다. 6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으로서 특히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윈도우 스토어를 개발자들을 배려하는 형태로 애플의 앱스토어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새로운 운영체제는 올해 말부터 공급된다. 윈도우 11로 제공되는 윈도우 스토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자체 앱 내에서 과금을 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가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고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애플 앱스토어와 정반대로 나아가는 정책이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양사 모두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앱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앱 결제 시스템과 관련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도 애플에 대한 규제 움직임의 한가운데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권한 남용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윈도우 11은 또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및 인텔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을 마이크로소프트의 태블릿이나 PC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윈도우 11 발표 행사에서 윈도우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개발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소비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윈도우 11은 또 기업 사용자들을 의식해 외부 모니터로부터 PC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으며 직장용 협업 채팅 앱 팀즈를 윈도우 11에 통합시켰다. 이는 이 분야에서 최대 경쟁사인 슬랙과 알존을 불사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개인 사용자에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기 엑스박스용 앱의 제공이나 게임 기능의 강화로 접근한다. 게임 애호가와 젊은 사용자층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뉴스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새로운 도구를 윈도우 11 운영체제에 넣겠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윈도우 스토어로 판매되는 게임 앱 판매 수수료를 통상 일반 앱에게 받는 15%보다 3%포인트 낮은 12%로 인하하면서 고가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윈도우는 스마트폰이 PC를 대체하면서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밀렸지만 여전히 기업 시장에서는 최강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윈도우 11의 발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휴대기기 시장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는 1,430억 달러의 매출 가운데 482억 달러를 윈도우 관련 매출이 차지했다. 넷플릭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당분간 넷플릭스를 끌을까 합니다. 요즘 영화계 사람들을 만나면 종종 듣는 말이다. 볼만한 영화나 드라마가 더 이상 없다는 의미다. 영상 콘텐츠를 미치도록 소비하는 사람들이니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 평범한 이용자들의 입에서도 넷플릭스에 요즘 볼 게 없다는 푸념이 곧잘 나온다. 넷플릭스도 일부 인정했다. 1분기 유료 계정 증가 수치가 예상보다 적었을 때 나름 분석을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제작에 차질이 빚어져 오리지널 신작을 많이 선보이지 못한 점을 요인으로 꼽았다. 넷플릭스는 1분기에만 유료 계정 수가 600만 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380만 개 증가에 그쳤다. 넷플릭스는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등과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실질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넷플릭스의 자체 판단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코로나19 탓만 할 수 있을까?
3월 개봉한 한국 영화 자산어보는 극장 흥행 전선에서 패퇴했다. 제작비 60억 원이 들어갔는데 34만 명가량이 봤다. 극장 매출은 약 30억 원으로 투자사와 제작사에 떨어지는 돈은 15억 원 정도다. 하지만 자산어보 관계자들은 크게 낙담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국내 OTT 티빙과 독점 공급 계약을 하며 받은 돈으로 손실액을 많이 줄여서다. 160억 원이 투여된 서북도 비슷한 처지다. 극장에서 고작 38만여 명이 봐 손실액이 자산어보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 극장과 티빙 동시 공개를 택하면서 재정적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한국 영화 매출의 76.3%가 극장에서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어보와 서북의 사례는 요즘 OTT 시장 독점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준다. 티빙과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들은 독점 콘텐츠 선보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에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도 K 콘텐츠 확보 싸움에 뛰어들었으니 이런 격전지가 없다. OTT 시장의 경쟁 과열을 알 수 있는 예는 또 있다. 영화 스태프의 몸값이 최근 급등했다. 웬만한 촬영 감독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일한다. 극장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영화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는데고 1급 스태프에는 일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OTT들끼리 오리지널 드라마와 자체 영화 확보에 몰두하면서 일부 스태프는 기이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OTT 이용자들 사이에서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 최근 닐슨 클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티빙 이용자 수는 334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웨이브는 373만 명으로 올해 최고치에 달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791만 명으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토종 OTT들이 킬러 콘텐츠를 늘리고 연말까지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가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면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만 해도 넷플릭스 천하였다. 넷플릭스 한국 사무소가 있는 서울 종로 일가에서 종로 5가까지 한국 영화인들이 줄을 서 있다는 오스개가 떠돌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 불과 1년도 안 돼 넷플릭스 천하는 OTT 춘추 전국으로 변모하는 모양새다. OTT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지만 콘텐츠 제작자들은 당분간 콧노래를 부를 듯하다. 샤오펑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홍콩 증시 상장 앞둔 중국 전기차 샤오펑. 주당 2만 원에 발행할 듯.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중국 남부 광저우에 거점을 둔 샤오펑의 홍콩 증시 상장 최종 공모가는 6월 30일에 정해진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최대 공모가 기준으로 샤오펑은 주식 인수 비용을 제외하기 전 153억 홍콩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샤오펑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알리바바나 JD.com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2차 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샤오펑은 홍콩 증시에 1차 상장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2차 상장 기업과 달리 샤오펑은 미국과 홍콩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 CNBC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오는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샤오펑과 주식인수 투자은행들이 더 많은 보통주를 발행해 더 큰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샤오펑은 상장을 통해 확보한 투자금은 기술개발, 마케팅, 생산 확대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에 상장하는 외국 회사들의 엄격한 회계 감사 기준을 요구했다. 회계 감사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법에 저촉된 해외 기업들은 미국 증시에서 퇴출을 당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정보기술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전날 알리바바그룹의 모빌리티 사업을 주도하는 헬로가 뉴욕 증시 IPO 중단 결정을 내렸다. 메타버스 소셜미디어 운영사 소울게이트도 지난 23일 상장을 연기하겠다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통보했다.